화려한 궁궐의 정점에 선 여인, 조선의 국모. 우리는 흔히 왕비의 삶을 모든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들의 삶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어쩌면 그 찬란한 왕관 뒤편에는 누구보다 위태롭고 비극적인 운명이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기록 어딘가에 섬뜩한 독살이라는 그림자와 함께 사라져간 중전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권력의 맨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비라는 지위가 주는 환상과 그들이 맞닥뜨린 비극적 죽음 사이의 거대한 간극, 그리고 그 죽음 뒤에 감춰진 미스터리와 권력의 속성에 대한 강렬한 궁금증이 여러분을 이 이야기 속으로 이끌 겁니다.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닌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겠어요? 조선 왕조에서 왕비의 자리는 그야말로 만인지상, 만인지상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모로서 왕실의 안주인이자 백성의 어머니로 불리며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받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위상 뒤에는 상상하기 힘든 정치적 압박과 궁중 내부의 끊임없는 견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첨예한 암투와 음모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것이 왕비는 단순히 왕의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친정 가문은 외척 세력으로 성장하여 전국을 좌지우지할 힘을 가졌고 이는 곧 왕실과 신하들 사이에 복잡한 역학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중전의 자리는 언제나 권력 다툼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특히 후궁과의 갈등,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 그리고 당파 간의 알력이 뒤섞이며 궁궐은 늘 긴장감 넘치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시대적 상황과 권력 투쟁의 서막 속에서 독살이라는 섬뜩한 단어가 중전의 죽음과 함께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궁궐의 전경은 언제나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 왕비의 뒷모습은 종종 고독하고 불안해 보였을 겁니다. 성대한 책봉식이 거행되는 순간에도 궁궐 어딘가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누군가는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권력의 그물망이 그녀를 조여오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왕실 어이가 조심스럽게 약재를 준비하는 모습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 혹은 수상한 눈빛을 주고받는 이들의 모습은 과연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불길한 서곡이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요? 최고 권력의 자리는 달콤한 영광만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한 여인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잔혹한 무게로 작용하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던 중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보려 합니다. 자,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모든 영광을 누렸을 것만 같은 왕비의 삶은 과연 평안했을까요? 어쩌면 그녀들의 삶은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위태로운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 비극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오늘 역사 속의 독살이라는 섬뜩한 그림자와 함께 사라진 중전들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선 권력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왕비라는 지위가 주는 화려한 환상과 실제의 비극적인 죽음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와 권력의 속성에 대한 강렬한 궁금증을 함께 파헤쳐보시죠. 왕비의 자리는 단순히 왕의 배우자라는 의미를 넘어 국모로서 백성을 대표하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무게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리는 수많은 정치적 압력과 궁중 암투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잔혹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왕실의 외척 세력, 즉 왕비의 친정은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곤 했고 이는 곧 다른 당파들의 견제와 음모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또한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들과의 미묘한 신경전은 언제든 중전의 자리를 위협하는 불씨가 될 수 있었고요. 이처럼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칼날 위를 걷는 듯한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했던 조선의 왕비들. 그들에게 드리워진 독살 의혹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당시 궁중의 복잡한 권력 역학 관계와 첨예한 정치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왕실의 존엄을 지켜야 할 어이들이 준비하는 약재 속에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고 궁궐의 고요한 밤은 은밀한 대화와 수상한 눈빛들로 채워졌을 테니까요. 평화로워 보이는 궁궐의 풍경 아래 왕비는 늘 차가운 얼음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태로운 자리에서 최초로 독살 의혹에 휩싸였던 비극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조선 9대 임금 성종의 계비이자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 씨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선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패비윤 씨는 처음에는 성종의 총애를 받으며 중전의 자리에 올랐지만 투기가 심하고 성품이 강직하다는 이유로 왕실과 대신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사건까지 벌이면서 폐위되고 최종적으로는 사사, 즉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만 본다면 패비윤 씨의 죽음은 왕실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그녀의 죽음 뒤에는 정치적 숙청의 희생양이었다는 강력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 연산군이 뒤늦게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게 된 후 광기 어린 복수를 시작하면서 패비윤 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조선 왕조 최대의 미스터리로 부상하게 되죠. 연산군은 어머니를 폐위하고 사사하는데 관여했던 인물들을 잔인하게 처단하며 어머니의 죽음이 부당한 권력 다툼의 결과였다는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사관들은 패비윤 씨의 죄목을 상세히 기록했지만 그 기록 속에는 미묘한 모호함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죽음이 정말로 그녀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치밀한 음모의 희생행위였을까요? 사약을 들고 들어서는 내관의 그림자,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들려왔을 법한 비명,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연산군의 분노가 교차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비극적입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사초를 읽으며 고뇌에 찬 표정을 지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패비윤 씨의 죽음은 과연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기획된 살인이었을까요?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최후는 이처럼 많은 의혹과 질문을 남겼죠. 그런데 조선 왕조에는 또 다른 왕비의 죽음이 미스터리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우리에게 깊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조의 정비, 인여랑후의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독살 의혹을 낳으며 50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어둡게 물들이고 말았죠. 인여랑후는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의 곁을 지키며 불안정한 왕실을 다독이던 강인한 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635년 41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궁궐 안팎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질병이 있었다는 기록도 존재하지만 죽음 직전까지 비교적 건강했던 왕비가 느닷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꽤나 석연치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마치 짙은 안개처럼 그 배경을 가린 채 수많은 의문을 남긴 그녀의 죽음 뒤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당시 조선의 궁중은 그야말로 복잡한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적을 견제하고 숙청하며 살얼음판 같은 정국을 이끌어갔죠. 이런 상황에서 왕비의 자리는 단순히 왕의 반려를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물망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인여랑후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권력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인조에게는 인여랑후가 세상을 떠난 뒤 새로운 계비, 즉 장렬왕후가 있었는데요. 이 두 왕비 사이의 미묘한 관계 역시 독살설에 불을 지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여랑후는 병삭에 누워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힘겨운 기침을 쏟아내며 점점 쇠약해져가는 왕비의 모습을 보며 곁을 지키던 궁녀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슬픔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이들은 왕비의 진맥을 짚고 약재를 정성껏 다렸지만 그녀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눈빛을 주고받던 신하들의 모습, 혹은 왕실 약재 창고에서 누군가 은밀하게 약재를 만지거나 약탕기를 들여다보던 수상한 시선들이 포착되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이런 의혹들은 인여랑후의 죽음이 단순히 자연적인 병사가 아니라 당시 궁중을 장악했던 서인 세력의 전국 운영과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왕비의 죽음이 특정 세력에게는 정치적 안정이나 새로운 권력 구도를 위한 발판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한 왕비의 죽음. 과연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 다툼이라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의 표적이 되었던 것일까요? 인여랑후의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씁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여랑후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비단 한 왕비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의문스러운 죽음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왕비,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섬뜩한 그림자를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영조의 마지막 여인이자 어린 나이에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정순왕후는 당시 살얼음판 같았던 궁중의 정치적 경랑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인물이죠. 정순왕후는 영조보다 무려 51세나 어렸기에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도 궁궐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노론 세력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점은 당시 소론을 지지했던 사도세자와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뒤편에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엇갈린 시선도 존재했죠. 물론 정순왕후가 직접적으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당시의 복잡한 권력 구도 속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단순히 왕의 아내를 넘어선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 말년 조선의 전국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거대한 두 세력이 서로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있었고, 이 첨예한 당쟁 속에서 왕실의 권력 암투는 그야말로 극에 달했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이었죠. 정순왕후의 죽음 역시 단순한 노안으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합니다. 과연 그녀는 자연의 순리대로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덧없음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일까요? 역사는 때때로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의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조의 수라상에 올라온 음식 앞에서 망설이던 상궁의 손길, 혹은 어두운 밤 밀실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며 지시를 내리던 정순왕후의 모습이 만약 존재했다면 어떠셨을까요?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궁궐에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과 불길한 분위기는 왕비의 운명 역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태로운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비조차도 시대의 경랑과 권력 다툼 속에서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존재였다는 차가운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전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왕비의 자리가 최고 권력의 정점인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자리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뒤편에서 벌어진 그녀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권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차갑고 잔혹한 진실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과연 이 죽음들은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기획된 살인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을지라도 권력을 향한 인간의 멈출 수 없는 욕망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음모, 그리고 희생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비극적인 패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권력이 가진 양면성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그림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식을 죽여야 했던 또 다른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 왕조의 잔혹한 역사를 더욱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